안녕하세요, 다올르입니다. 오늘도 파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먼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5년 마지막 FOMC 금리 발표가 오늘 새벽에 있었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에 이어서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셈이고요.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 요약을 해보자면요. 연준이 지급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이고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유동성 공급을 재개하는 조치이다. 즉 돈을 풀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QT, 양적 긴축은 종료가 이미 되었고요. 그래서 연준이 공식적으로는 QE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언제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이 스텔스 양적 완화가 조만간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전부터 전망을 해왔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그 흐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30일 동안 400억 달러 수준으로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기존에 매파적 발언을 해왔던 연준 입장에서 이제는 돈을 풀겠다. 이 기조의 얘기가 나온 것은 2026년을 보았을 때 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만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두 가지죠. 바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는 코인 홀더이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하를 원해 왔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시장 데이터가 너무 좋지 않게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고 또 인플레이션 수치는 좀 낮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왔습니다. 코인 홀더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25bp 인하는 되었지만 최근까지 고용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우려를 해야 될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높은 수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야기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시 제롬 파월 다운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내년에는 제롬 파월 임기가 끝이 날 것이고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물이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롬 파월이 언급하는 2026년의 예상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혼재된 상태로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버롤로 보았을 때 지난 두 차례 금리 인하할 때보다는 우리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발표가 나오면서 코인 가격은 어떻게 지금 변동이 되고 있을까 잠시 차트를 살펴보면요. 일단 유명 크립토 분석가 애쉬 크립토의 포스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금리 발표가 나왔었고 그 전에 나왔던 포스팅을 보면은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 금리 인하 두 차례에서 우리가 모두 겪었듯이 최근에는 금리 발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이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항상 낮추는 것을 바라는 그런 포스팅을 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일단 단기적 움직임만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발표 이후에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기적인 움직임이고요. 금리 발표 이전에 큰 상승을 기원하는 큰 롱 베팅이 포지션이 크게 실렸었고 이것을 롱 청산을 시키기 위한 반대 움직임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진짜 움직임을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금리 발표 이후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외에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기준으로 해서 4.6%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이 같은 경우 안타까운 건 일본 기준으로 52평선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해서 그 아래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바닥을 다지던 그 라인에서 좀 더 하락을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이번 12월에 아직 남아있고 내년 1월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의 큰 움직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파이의 큰 변동성을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X에 긴 글을 남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파이 분위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파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그런 계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둘씩 파이 안티 계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안티 계정이 또 파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또 기대를 품는 포스팅을 올리게 되고, 또 가격이 역시나 하락을 하게 되면 코어팀을 비난하는 그런 포스팅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 코인 시장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매우 제 개인적인 관점의 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파이 차트를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제가 붙여놓은 이모지는 커뮤니티의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장 이후에 3달러까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는 행복했었고, 그리고 그 후로 우하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커뮤니티 반응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일단 글을 읽어드리자면 2025년 아직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파이에게는 매우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흥미로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파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목격했는데요. 한때 파이의 커뮤니티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파이 안티 유저로 변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파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파이의 가격에 따라 또는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파이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사람들은 역시 코어팀이 로드맵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 혹은 초기에 제한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하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되었다, 신의 한 수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은 순식간에 비판의 근거로 둔갑하게 됩니다. 코어팀이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또는 소수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낮은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너무 쉽게 폭락한다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또는 파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중앙 집중식 구조도 용인이 되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블록체인의 완전한 분산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중앙화 블록체인이냐 탈중앙화 블록체인이냐 이런 구도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프로젝트가 얼마나 이 시장 내러티브에 잘 맞춰지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KYC를 주 무기로 삼고 있고 AI와 협업을 하고 있고 미국 규제에 잘 들어맞는 코인으로 성장하려는 파이에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적인 탈중앙화를 외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또한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암호화폐 시장 패턴을 돌이켜보면요, 시장에서는 보통 2-3년 정도의 약세장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강세장이 순환됨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그럼 우리 파이 커뮤니티는 이 자연스러운 하락 추세 기간의 대부분이, 즉 80에서 90%의 시간을 단순히 파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는 올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왜 가격이 오르기 힘이 들었는지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상장 후에 발생했던 매도 압력은 파이의 구조상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열성 지지자들, 파이 맥시도 그렇고요,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이 대량의 매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 부분이 아니라 일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매도 압력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이 될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파이라는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에어드롭과 유사한 초기 분배를 실행을 했습니다. 즉 스마트폰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파이를 채굴할 수 있었고, 구매력이 없는 국가, 그룹, 개인들도 또는 암호화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 장벽 없이 파이를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 하면은 파이 생태계 참여에 관심은 없고, 이 파이가 100원이 되었던 1000원이 되었던 빠르게 다 매도를 할 거야 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류들을 파이 생태계가 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초기에는 파이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이점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픈 메인넷 이후 가격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지만 파이가 가능한 모든 이 집단, 개인을 떠안으려 했던 이 포용력을 지금에 와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파이가 모든 국가, 모든 그룹, 모든 개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파이는 어쩌면
결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유명해지지 못한 프로젝트라면은 코인이 매도세가 덜 나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파이의 기본 철학에 좋다, 나쁘다 지금 결과값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파이의 분배 특성으로 인해서 2025년 상장 이후에 채굴한 코인을 매도할 사람들이 매수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당연히 컸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사용자가 비스탁형 지갑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인해서 수백만 개의 파이가 유실이 되었고, 결국 이 코인들 역시 시장에서 빠르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보면은 2025년 이 한 해가 파이에게 그렇게 순탄치 않은 한 해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파이는 초기 물량을 오랜 기간 크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에는 이 물량을 끊임없이 소화 중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약간 전환을 해서 2025년은 코어팀이 모든 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외부 커뮤니티 압력 때문에 오픈 메인넷을 좀 더 서둘러 개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커뮤니티 분위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여러 혼란과 기대감 그리고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음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메인넷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파일을 스캠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피로가 극에 달하면서 당시 코어팀은 모든 준비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2025년 1분기 오픈 메인넷 개방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차례 KYC 신청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럴 때마다 커뮤니티와 뉴스 미디어는 파이를 불신하는 목소리를 냈었죠. 사실 파이 코어 팀이 2025년 한 해 동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아직도 KYC와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의 안정화였고, 이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였기 때문에 다른 기술적 업데이트, 생태계 활성화에 리소스를 분배하는데 매우 힘들어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25년에는 가격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만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적 촉매제가 부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블록체인이 기술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해당 코인 가격을 오랫동안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술 업데이트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려면, 한 예로 지난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경우 중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현재 파일을 보게 되면요, 2025년 안에 그러한 수준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2026년에나 그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에는 파이의 가격이 우하향했던 이유는 충분한 근거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 파이가 가격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릴 만한 호재급 업데이트를 준비하기엔 올해는 너무 촉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이 가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제 견해로는 여전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파이는 이미 최저 가격 라인에 도달을 했거나 매우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파이가 0.1달러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 누가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를 보았을 때 하락세의 기울기가 확연하게 완만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부터는 점진적으로 매집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 파이의 가격을 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력, 즉 마켓메이커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것은 파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메이커들은 낮은 가격대에서 파이를 충분히 매집을 해서 타이밍이 되었을 때 나중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파이 채굴만 하시는 걸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파이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파이는 생명력이 없는 좀비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500이나 1000위에 머무르고 있는 의미 없는 잡코인도 아니고요. 여전히 탑 50위권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작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여전히 파이를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또 한 번의 이 파이의 펌핑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크립토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는 이유, 채굴을 하는 이유가 파이의 가격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 가격 상승을 또 자주 맛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미리 흐름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참여자들이 수익을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불순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 시장에서 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순환매가 들어오고 펌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에 연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2026년에는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서 좀 더 완화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유동성 증가와 맞물려 알트코인 시장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이 된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이 시점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이 마켓 메이커들조차 현재 돈이 말라있다, 시장에 투입할 지금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더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펌핑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프로젝트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업데이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의 실질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는 2026년부터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 23 버전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고, 파이 지갑 내 스왑 기능이 도입이 될 겁니다. 또 많은 토큰들이 발행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어팀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하지만 파이 백서의 첫 문장이 파이가 웹 3.0 프로젝트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파이 내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YC 처리를 위해서 외부 전문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가 내년에 또 발생될 수도 있겠고요. 또 스텔라 개발자들이 대거 파이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오픈마인드와 또 심화된 기술적 협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변함없이 파이 네트워크를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매우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프로젝트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매도 압력과 코어팀의 준비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소화를 하고 거치고 조종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년이 되겠죠. 라는 이제 글을 제가 X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것이죠. 파이와 진짜 길게 쭉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파이의 가격의 하락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본인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현재 업데이트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느긋한 마인드가 더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